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지금 서울의 비가 상당히 시원하게 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그만큼이나 시원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많이 내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양시장 당당하게 모두 1%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198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4,8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홍콩의 송환법 철회 소식도 아시아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들어서 우리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기세 몰아서 분위기 조금 더 올라탔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알찬 전략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여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저희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할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 이현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비는 많이 오고 있는데 기분은 그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5G 섹터가 오늘 최근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역시 이제 주가는 실적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좀 다소 시간이 걸려도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투자를 한다면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강조해 주셨던 섹터가 많이 오르고 시장도 잘 오른 만큼 오늘 조금 더 기분 좋게 저희와 함께 한 시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배트맨 조금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속 시원하게 상담이 드릴 테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무료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 여기다가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과 조금 반가운 디커플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 마감할 때 더 강했는데 이렇게 다시 2,000선까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증시가 좋지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미국의 어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 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이제 미국 증시마저 흔들리나 그런 좀 공포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깔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이 홍콩 시위가 갑자기 그냥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좀 접어들면서 원래 이제 이 홍콩 시위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미중 무역 전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 송환법을 가지고 홍콩으로 도망간 이 범죄자들을 다시 이제 중국 내로 불러서 처벌을 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함부로 홍콩 그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좀 강대강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맞서 왔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이 그래 우리가 송환법을 포기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살짝 이제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분 것이죠. 하지만 항상 이 증시는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센티멘탈, 심리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좀 본질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이 팽팽하게 좀 맞서는 상황이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센티멘털이 확 무너지면서 펀더멘털을 잡아내려 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센티멘탈, 심리가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들 투자 늘리려고 안 하죠. 그러면 고용 위축되고 그러면 또 소비까지 위축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디플레이션 현상도 벌어질 수 있고 하여튼 경기 전반적인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그 부분이 오늘 반등의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좀 지향할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큰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또 방향성을 잡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유의하는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이야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이 많이 담긴 했어요. 4,829억 원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반대로 3,5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좀 하나 싶더니 결과적으로는 매도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외국인이 돌아오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환율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25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200원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완화되는 국면에 확실히 접어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측면이 뭐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이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연기금이 그동안 주구장창 그냥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기간도 사실 앞으로 이 증시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이 지수 방어 차원에서 연기금의 어떤 이 구원투수 성향이 강한 그러한 이 기간 자금이 계속 아래를 지탱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 보시면 그냥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제 위안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위안화 환율 튀어 오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위안화를 따라서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둘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 심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보겠지만 일단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제조업 지수 계속 하강하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마저 꺾이면서 미국의 이 그동안 주구장창 상승하기만 했던 미증시마저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런 공포감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서 충분히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불안하기 때문에 수급도 좀처럼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홍콩의 송환법이 철회가 되면서 오늘 갑작스럽게 좀 증시가 오른 감이 있잖아요. 이런 호재, 오늘은 호재였지만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인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 홍콩 시위 자체가 조금 격화되는 국면이었는데 완화될 것임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 과연 이 홍콩을 가만둘 것인가? 저는 절대 가만히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홍콩은 다시 이제 중국에게 시간이 지나면 반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제 이 민주주의 체제와 이 공산당의 이런 체제 이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뭐 미국도 이제 점차 피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보다 훨씬 피해가 크죠.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외환 보유의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뭐 강조가 되면서 외환 보유액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이제 또 어떤 매체에서는 그런 보도를 좀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상 중국의 어떤 이 달러 외화 부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튼실하다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약세를 보인 것만 봐도 그렇고요. 따라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홍콩에서는 한 발을 뺐을 뿐이지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다소 무리한, 그러니까 너희 이제 공산당 체제를 거의 이제 포기하라는 식으로 인터넷 뭐 전면 개방하라, 언론 통제하지 마라, 그 말 자체가 사실 공산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일시적으로는 완화될 수 있으나 이게 최종 협상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이 못 되게끔 계속 방해 공작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중국하고 뭐 세게 부딪혔다가 다시 뭐 풀었다가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을 최종적으로 중국이 크게 양보하는 그런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쉽게 증시가 계속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뭐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장중에 시황 리딩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에 정말 궁금한 점 있었다, 바로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전화 받고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세요. 자, 바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온 문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509님께서 남겨주신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 16만 원이고 비중은 1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좀 많이 올랐죠. 16만 7,500원까지 올랐으니까 현재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좀 딛고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셀트리온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서 사실 어떤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뭐 앞에서 우리가 코스피 수급적인 부분을 보셨겠지만 증시 방어적인 차원에서 바이오주도 일부분 이 기간에서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지기 위해선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이 바이오 섹터가 크게 다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 회사인데 신약 개발이랑은 또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실적이 지금 꾸준히 잘 찍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이 관계죠. 지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 섹터 자체가 사실 뭐 오리지널 업체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오리지널 약을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능을 거의 오리지널 약에 버금가게 만드는 건데 오리지널 업체가 만약에 약값을 바이오시밀러 약만큼 싸게 확 할인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사실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싸게 좋은 약을 만드는 것인데 기존에 있던 비싸고 좋은 약이 갑자기 이 판매 단가를 확 내려버리면은 정말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 미국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나왔죠. 뭐 이제
최근에 뭐 80%까지 약값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워낙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단기 뭐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바이오 말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뭐 경기도나 우려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노이즈가 없고 그다음에 실적이 따박따박 잘 찍히는 이제 뭐 골프의 비유를 하자면은 파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번 반등을 기회 삼아서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477님께서 남겨주신 문자입니다. 캠시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2,200원 그리고 비중은 30%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기차 관련 주기도 하죠. 캠시스 오늘 2,515원이니까 역시 오늘 역시 이분도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잘 하시잖아요. 캠시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뭐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쉽지만 신규 사업이 전기차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명확하게 아닙니다. 지금 캠시스에서 가장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카메라 모듈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사실 카메라 관련주들 뭐 파트론을 비롯해서 MC넥스 그런 종목들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한번 차트로 직접 한번 볼까요? 파트론 굉장히 이제 뭐 바닥에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그렇게 상승을 했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어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분 반영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파트론이랑 MC넥스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갈 때 캠시스는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실적으로 보시면은 시총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이 올해 영업이익이 350억 가량이 나올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상치를 보게 될 경우 향후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좀 싫어하는 종목들이 핵심 어떤 역량에서 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캠시스 같은 경우에 원래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전기차 사업을 한다. 저는 이 카메라와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이는 카메라를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괜찮겠지만 어떤 전기차 관련 뭐 2차전지 배터리 그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이고요. 전기차 이슈는 보지 말자. 카메라 모듈 관련 이슈만 보고 한 3,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캠시스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본 사업인 카메라 모듈 중에 집중해서 이 부분 살펴보자라고 해주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다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요? 14,450원에 네, 비중은요? 20%요. 20%. 14,4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반도체 소재주죠.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불화수소 관련주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됐는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산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소재의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재 역사가 사실 뭐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시간에 비례해서 그만큼 기술력이 당연히 발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아무리 게으르게 소재를 개발을 했다라고 해도 100년의 역사를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께는 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향후 뭐 몇 년 아니면 뭐 10년 넘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업체들이 일본 소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을 전부 다 다시 물려받아서 이 기업이 향후 미래의 전망은 분명히 밝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요, 어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일본 소재 업체들의 빈자리를 100% 메꾼다. 사실 그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 중국산 소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본산 불화수소만큼 중국산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산 소재를 수입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산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산화 소재를 많이 쓰기보다는 일단 중국산에서 그 일본의 빈 자리를, 그 소재 빈 자리를 훨씬 더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게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면서 실적이 우상향하기는 좀 다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뭐 미래의 전망, 뭐 몇 년 후의 전망은 다소 밝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저는 만약에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은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3,000원 이탈 시에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16,000원 조금 아래 한 15,500원 정도로 좀 단기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서 여기 박스권 매매를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 극대화 전략에 좀 잘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확하게 손절가랑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보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 바로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온 문자는요, 8854님께서 남겨주신 한화입니다. 자, 매수가는 33,000원이고 비중은 2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손실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지주회사고, 제가 저번 주에 이거 굉장히 분석하기 힘들다. 저도 사실 굉장히 분석하기 힘든 종목인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열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제 그 계열사에서 배당을 받고 어떤 로열티를 받아서 이 지주회사는 실적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잘 아는, 그리고 이 기업은 내가 정말 뭐 한 달을 밤새 분석을 해봤다, 그런 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살짝 두루뭉실하잖아요. 사실 이 하나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업이 하나하나 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판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주회사 투자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월봉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좀 이 단기 박스권 하단부이기 때문에 한 22,5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반등, 이 지지 여부가 계속 확인된다 하시면 좀 더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 반등이 저는 크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만 원 중반대, 34,000원에서 3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좀 본전 정도의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가 잡아주셨고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본전가 근처에서 매수하는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더 빠르게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할게요. 8022님께서 남겨주신 LB세미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9,850원이고요. 비중이 좀 높으십니다. 50%라고 해주셨는데요. 역시 좀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LB세미콘도 빠르게 한번 받아볼게요. 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사실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이 업황 자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실 거고 SK하이닉스도 일부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50대 1로 액면 분할이 되고 나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사실 뭐 좀 추락을 했다라고 그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뒤로 그때 액면 분할한 고점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분명히 꾸준하게 우리가 들고 가면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나름 좀 중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이 어떻게 보면 뭐 소재라 그럴까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앵커님 그게 뭘 것 같나요? 뭘까요? 하나는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도체일 거고 하나는 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뭐 두 가지 이제 뭐 소재 원자재를 뽑자면은 반도체와 원유인데 지금 같은 이 IT 시대잖아요. IT 시대에서는 사실 원유보다 반도체 수요가 원유의 이 수요를 뛰어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요처가 중국이죠.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계속 두 자릿수로 급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도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서 중국 경기 회복되고 세계 경기가 다시 화랑기로 접어들면은 반도체 분명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를 하기엔 다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레드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올해부터 이 매출액 1분기 분기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되고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실적 어떤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하시고 나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일단 여기 지금 이 종목도 박스권에서 정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이 박스권 흐름에서 박스권 상단을 언제 돌파하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면 투자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B세미콘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1,800원에 30%요. 21,800원에 30%. 자, 동아지질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토목 사업을 하는 회사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건설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내수부양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종목 향후 뭐 계속 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도 사실 지금 살짝 공급 과잉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물론 수도권 근처에는 아직까지 뭐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그 수도권 전체적으로 더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빈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과연 이 토목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들이 그런 영향을 좀 함께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데 향후에 이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냐 그게 어떤 투자의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사실 이 건설주나 토목 관련주들은 남북 경협주로 대부분 엮여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이 북한 미사일 쏘는 거 계속 이제 참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또 언제 이 트럼프가 또 한번 확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MACD 같은 이런 이제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일단 단기 낙폭 좀 과대 그러니까 좀 이 하락폭이 깊은 요런 이제 최근에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서 고점에 주가가 놓이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 좀 종목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근데 좀 상당히 애매하죠. 가운데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기다려 볼 만하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베이스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지금 이전의 고점 부근이 한 2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8,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이 급등을 기다려 볼 만하다. 그래서 일단 좀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28,000원까지 꼭 터치를 못 하더라도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면은 그때는 또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래 요런 이제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좀 매수를 해서 그렇게 좀 박스권 전략을 좀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 지금도 수익 중이시긴 한데 28,000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시고 수익 조금 더 키워보시고 그때 또 실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786님께서 남겨주신 신성통상입니다. 이 종목 유니클로 대체제로 좀 많이 떴던 애국 테마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매수가가 근데 조금 높으십니다. 2,333원에 25%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매수 가격이 보니까 물타기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좀 튼튼하게 쌓아서 올라가는 종목은 사실 좀 이 기다리기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지 실적이 뭐 개선되면 얼마나 개선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회사에서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주요 제품은 무엇인지 그러한 어떤 철저한 분석을 다 팽겨주고 그냥 어떤 뭐 이게 수혜주래 어떤 테마주래 하면은 오르는 거를 보고 이게 계속 마치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냥 막 사버리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어떤 이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테마에서 오르는 그런 종목은 오를 때 따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전에 요때 오를 때 따라갔어도 여기에서 잠깐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를 때 여기 이제 상한가 갔을 때 사면 또 상한가 먹고 여기서 고점에서 팔고 나면 또 수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올라서 따라가서 샀어요. 근데 계속 눌려요. 이러한 경우가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일본 불매 운동이 뭐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는 어떤 이 정치적인 이 포장지를 뜯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진짜 극적으로 화해를 해요. 홍콩 시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격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극적으로 완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일단 빠져나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 신성통상에서 만드는 옷을 계속 우리가 일본 불매 운동을 해야 돼서 계속 사줄 수는 없는 거고 각자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일단 한 번 단발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마음을 비우시고 좀 손절을 하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큰 손실을 키우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마음 굳게 먹으시고 이렇게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바로 또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아시아나항공이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0%고, 네. 5,650원에 샀거든요. 5,650원에 사셨고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50% 갖고 계시다고요. 예. 아시아나항공 요즘 이슈가 좀 많죠.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빠르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매각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M&A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급등하겠구나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소문은 빛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뉴스로 어떤 이런 매각 이슈를 받아봤을 때는 거의 최고점이고 이미 늦은 상황이에요. 이전에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은 저는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전에 3,290원에서 네, 요거 잠깐 지우면 3,290원에서 지금 9,450원까지 이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M&A 관련된 이슈는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 매각 이슈로 한번 이렇게 수급에 몰렸던 거는 다 이미 털고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뭐 이제 작전용어로 말을 하자면은 설거지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전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M&A 이슈로 나온다라고 해도 이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어떤 이 항공주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금은 조금 빠져나올 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50님께서 남겨주신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 62,0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 또 전문 분야죠. 오이솔루션 한번 네. 들어볼게요. 오이솔루션 5G 핵심 수혜주죠. 광트랜시버. 제가 뭐 이제 5G는 아마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보고 모든 섹터, 모든 기업을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훑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투자할 만한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만 팝니다. 그래서 5G 섹터가 전체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동안 5G 섹터만 주구장창 팠고 그리고 뭐 LOV 같은 경우, 러브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조금씩 지금 계속 좀 분석을 해 나가고 있지만 5G는 이미 거의 마스터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G 핵심 수혜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주식을 이 어떤 100배 주식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10배도 아니고 100배 주식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야, 삼성전자가 20년 전 대비해가지고 지금 100배가 갔다. 우리 무조건 주식 투자해야 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종목을 1년 이상 보유를 잘 못하십니다. 근데 오이솔루션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1년 정도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5G 시대가 뭐 우리나라는 본격 상용화가 됐지만 해외 매출 관련된 부분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아직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국내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이고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게 거의 없는데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오이솔루션의 가장 큰 주요 매출처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오이솔루션은 미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3분기, 4분기 계속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보시고 계속 좀 홀딩을 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이솔루션 조금 더 멀리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을 해봤는데 저희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미처 채팅 못 되신 분들은 우리 매일 이 시간에 저희 맨날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일은 빨리 연락 주셔서 꼭 함께 상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함께 꼭 해주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수요일의 특별한 코너 에로브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에로브이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투자는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억지로는 아니고 러브, 사랑을 하자라는 뜻에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컨셉을 잡아봤고요.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의 L, 그리고 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뭐 대표주 오이솔루션 같은 5G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이 V 전기차의 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E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지금 최근에 올레드 관련주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올레드의 E. 그래서 합쳐서 러브 섹터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안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기조 속에서도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섹터 LOV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오늘 다룰 섹터 좀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던 섹터 바로 5G 섹터인데요. 뭐 에이스테크 8%, 다선네트워크스 7% 가까이 많이 올랐고 정말 오이솔루션도 많이 올랐고 여러 종목들이 잘 올라줬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말 역시나 잘 네. 오르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이 5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앞에서도 이제 계속 뭐 몇 주간 그냥 무조건 지금 5G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G 섹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분석을 하기 굉장히 쉬운 섹터예요. 왜냐하면 5G의 어떤 이런 설비 투자는 이동통신사에서 어느 정도 이미 뭐 규모가 다 잡혀서 나오고요. 결국 이동통신사에서 얼만큼 설비 투자를 하는지를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동통신사에서 거기에 돈을 얼마나 쓰는데 그 돈이 어떤 기업에 얼마나 들어갈지를 보시면 그 기업의 실적이 대충 눈대중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그 실적 대비 현재 이 5G 핵심 수혜주들 이 통신장비 회사들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향후 얼마나 많이 오르겠구나. 굉장히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수학,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해도 사실 이 5G에 대한 투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귀찮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제가 이제 계속 대신 좀 해드리고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을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5G를 정말 다 제대로 한 몇 년 동안 꾸준히 정말 한번 인생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이 어떤 5G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 좀 나왔던 이슈예요. 근데 제가 이 이슈를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왜 5G가 오르는지에 대한 좀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뭐 SKT, 그다음에 KT, LG 유플 이 이통 3사들이 카펙스라고 해서 설비 투자 규모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설비 투자가 저조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대비 기지국 투자만 봤을 때 오히려 한 40%가량 더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KMW 주가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근데 거기에 일본 모멘텀이 있죠. 중국 시장도 이제 곧 뭐 5G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핵심 이슈를 모르시다 보니까 KMW 너무 많이 올랐어. 한 뭐 두세 배 오르는 종목은 항상 큰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근데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주식을 굉장히 잘못 배우신 거고, 지금 이제 이 뭐 기지국 투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전체적인 이동통신 3사의 이 카펙스 전망 자체가 지금 상반기에는 한 3조 3천억 가량 지내게 됐는데 이게 예상치를 좀 하회한 수치입니다. 3조를 넘게 투자했는데 원래 예상치는 그것보다 컸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5조 이상이 지금 이 카펙스라 그러죠. 설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 상반기 대비 무려 이제 50% 이상, 거의 이제 60%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굉장한 설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지국은 아까 전에 제가 한 40% 정도 증설 더 이제 상반기보다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되다 했는데 그러면은 기지국 플러스 무언가 더 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찾아 나가시고 알아가시면은 큰 돈을 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투자는 어떤 차트 분석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 뭐 사실 그거는 다 과거의 지표고 실적도 과거의 지표예요. 미래의 실적을 알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5G 상용화가 지연이 되면서 어떤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RFHIC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추천해드렸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화웨이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절반 내외예요. 그래서 화웨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화웨이 매출 비중이 크면 중국 5G 상용화 지연되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RFHIC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포인트부터 해서 거의 한 2주 동안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고 5G 상용화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 5G 시장이 다 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미국은 우리나라 바로 뒤에 이어서 지금 미국이 사실 우리나라 기지국 수보다 지금 더 많이 깔렸는데요.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공장,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5G 기반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테스트 베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5G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실생활에 지금 다 적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변에서 항상 큰 투자의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최근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인데 미리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실생활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 기업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그래서 이 기업 궁금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을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이 관련 설명은 또 뒤에서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렸었던 RFHIC 오늘 12% 넘게 오르면서 오늘 바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뒤를 이을 종목 바로 또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살짝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네, 오늘 종목, 오늘 오는 5G 중에서도 여전히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7월에 한번 하락한 이후에 기회를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다시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날아갈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해주신 RFHIC 뒤를 이을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또 힌트도 가봐야겠죠? 당연히 일단 5G 관련 핵심 수혜주인데요. 제 이제 핵심적인 힌트는 뭐냐 그러면 맨홀과 백홀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근데 뭐 이제 백홀 같은 경우에 이
프론트홀, 백홀로 크게 이제 뭐 무선망, 유선망 그렇게 나눠지는데 무선망이 아니라 이제 유선망 관련 회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게 제가 저희 집 근처에서 맨홀 뚜껑에 이제 어떤 이동통신사들 직원분들이 거기서 뭔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번 굉장히 이제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면 항상 그 호기심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공사 하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유선망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망 공사? 아 그러면 뭐 5G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지국가 어떤 뭐 중계기 이 프론트월 관련된 부분 무선망이 적극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면서 설비 투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무선망과 동시에 유선망 투자도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저처럼 뭐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번 무슨 일이 있나 한번 궁금해 보시는 것도 그게 또 투자 집중도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또 실생활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얻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선망 대비 굉장히 아직까지 저렴한 구간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력한 5G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 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